근데 우리는 하게 되면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이 먼저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쪽들인데 조금 좀 약해요. 아마 구체화되는 얘기가 네. 나올 때까지는 유리기판은 완전히 선두에 가는 모습들은 아닐 것이다. LG노텍은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예, 기판 쪽을 요즘 보니까 증설하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는 앞서 삼성전기 얘기하면서 이제 MLCC 얘기 나왔으니까 그 나머지 종목들도 잠깐 한번 차트만 점검해 볼까 봐요. 네. 저희가 어제 무라타랑 같이 손을 잡은 이제 한울 콘덴서 네. 같은 한울 콘덴서가 아니죠. 한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예. 네. 이따가 산화 콘덴서도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네. 합쳐버렸어요. 한울 그럼- 반도체 어제 강했죠. 네. 네. 그때 이런 거는 솔직히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어.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올라갔고 네. 마운터라고 그럽니다. 마운터가 그러니까 실장님, 네. 실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여기서 딱 이제 이렇게 꼽아서 기판에 꼽아서 나오는 음. 그 검사 장비를 얘기하는데 그런 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와 이거 차트 이쁘고 뭐 좋은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시총이 1,000억대에서 700억대에서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너무 몸집이 작아서 평평 움직인다. 네,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매매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차라리 MLCC 쪽을 보겠다 그러면 네. 차라리 아까 얘기하신 사모콘덴서 이런 거 네. 이게 그나마 덩치가 되고 어제 같은 날도 이렇게 쫙 뽑아주다 보니까 네. 오늘은 당연히 많이 올라다 보니까 조정 나오겠죠. 좀 쉬고 가야죠. 쉬는데 이런 정도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어차피 강한 종목들이고 약간 중소형 쪽이지만 네. 업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끌고 이게 안 되네요. 예.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요 정도 한 17만 원대 초반 뭐 네. 아니면은 16만 원대 초반 요 사이 정도쯤에선 밀린다고 하더라도 강한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변주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됐고 삼성전기 사는 게 맞는데 네. 그런 쪽과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아모텍도 거의 비슷한 구조죠. 근데 가다가 정고점대에서 맞고 그러니까 일단 순서로 보게 되면 MLCC 관련주를 봤을 때 네. 가장 핵심은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화콘덴서, 아모텍 이런 순서로 쭉 보는데 그래도 전기가 계속 간다 그러면 뒤에서 종목들이 후속 매수가 푹푹푹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해볼 만은 하구나라고 보시면서 매매 관심 종목에 두고 또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네. 대표님 지금 말씀해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대장을 보는 게 제일 매력적인 그런 시장인 거네요. 네. 너무 원래는 당연한 건가요? 주변주, 수혜주, 관련주 네. 그런 거 하다가 수혜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확실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네. 그럼 얘가 가다가 얘가 조정 나온다. 나머지는 뒤에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슷하게 좀 엮여있던 종목들 중에 어제는 완전 희비가 교차했던 게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네, 예. TSMC에서 상용화 검증 성과를 공개했다. 이렇게 좀 기술력에 있어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밀렸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도 기판 관련해서 소식 나왔던데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네. 이 관련주들 어제 뭐 SKC 비롯해서 많이 밀렸는데 이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게 특이한 게 SKC가 일단은 앱솔릭스죠. 앱솔릭스, 여기서 네. 이 공장 증설을 백지화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주가가 쫙 밀렸는데 네. 회사가 나중에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그거는 오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더 빠져버려요. 왜 그러는 거죠? 그냥 코스피 200 안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끝까지 누르다 보니까 나오는 네. 현상이었다고 보는데 그럴 때 자리가 딱 이런 자리예요. 이거는 아니다. 회사가 부인했고 그러면 이런 거는 들어가 볼 만하죠. 이런 자리는 네. 아마 다시 반등 들어올 겁니다. 들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 쪽에서 선두적인 모습들을 가져가느냐 죄송하지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TSMC가 일단 1등 지금 먼저 해서 대만 업체들하고 딱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들어보셨죠? COWS 이렇게 쓰는 거. 네. 근데 이번엔 COPOS라고 합니다. 그게 유리판 쪽에 들어가는 패키징 쪽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1등이다 보니까 거의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게다가 그 다음엔 인텔입니다. 인텔이 벌써 가장 먼저 개발한 건 인텔이에요. 근데 인텔이 동네 바보역이 되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가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10% 지분 차지하고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큰 형이 밀어주는. 큰형이 밀어주니까 네. 바보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들. 근데 우리는 하게 되면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이 먼저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쪽들인데 조금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구체화되는 얘기가 네. 나올 때까지는 조금 좀 유리기판은 완전히 선두에 가는 모습들은 아닐 것이다. 한쪽에서 SKC 같은 경우도 한 지금 올라서 네. 추가적으로 한 13만 원대 중반 14만 원대 들어가게 되면 또 저항입니다. 그런 쪽 한번 보시면서 대가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서 어찌 보면 좀 큰 힌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는 세계적인 포지션도 잘 가져가는 그런 그렇죠. 애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젠 정말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그 관련주들 중에 LG 이노텍도 혹시 같이 점검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LG노텍이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오랜만에 뵀을 때만 해도 네. 뭐 젠순왕 CEO 찾아오기 전에 이제 LG 그룹주가 기대감을 되게 가져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사실 그런 이슈에 대한 힘은 조금 빠르게 소멸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룹주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LG노텍은 그나마 상황이 났습니다. 음. 예, 잘 버티고 있고 올라갔다. 이거는 뭐 전수당 선생님과는 상관없는 종목이고요. 그쵸. 네, 그래서 기판 쪽을 요즘 보니까 증설하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증설과 함께 북미 쪽에 직접 또 납품하는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고점은 치고 움직였지만 삼성전기가 여기가 있는데 느끼는 삼성전기는 기판 플러스 MLCC 그쵸.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고 이노텍은 기판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약하지만 네. 이 갭 나온 부분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네.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젠수당 선생님 미워 죽겠는 종목 LG전자, LG전자. 또 두산 로보틱스. 네.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 아. 네. 또 보면은 가서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쫓아갔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바로 그냥 훅 내려오는. 안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 네. 어떻게 해야 이게 돼요? 로봇 쪽에 이제 이런 게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다 기대감은 다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빠진 자리에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더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서. 왜냐면 올랐다가 기대감 때문에 내려온 쪽 흐름이 다기 때문에. 근데 이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으로 이 자리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10만 원대 초반 정도인데 잘 지켜내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만 예전처럼 이번 기대감 막 빡 올라왔을 때까지 오느냐? 솔직히 못 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로봇 쪽 부각받고 뭐 하게 되면 일단은 저항이 좀 큰데 12만 원대 한 중반대 가도 저항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감 때문에 내가 좀 오버해서 샀다는 거에 대한 시장은 이제 너 흥분했지? 이거에 따른 이제 교훈을 뼈 아픈 교훈입니다. 뼈 때리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훈을 좀 안고 반등해서 했을 때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싸고 좋고 LG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버티고는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쪽에서는 약 한 30만 원대 넘어가도 좀 버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반등하게 되면 네. 다시 좀 자리를 차지해서 나올 건 나오고 너무 오버했다 싶은 건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겠다. 그쪽으로 봐야 그나마 또 다음에 젠슨왕 선생님 온다고 또 막 종목도 움직일 때 난 안 가. 됐어.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뭐. 아, 이제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당하긴 와서 치킨만 두 번 먹고 가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LG전자랑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기대감 때문에 너무 치솟았던 구간까지는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저희가 반등을 이용해서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그래도 로봇과 관련돼서는 그 네. 전에 좀 더 탄탄하게 기대감을 좀 쌓아오고 좀 실체적인 부분도 보여줬던 게 현대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총 순위에 있어서도 워낙 삼성, SK로 다 좀 많이 밀려버리고 나다 보니까 현대차는 좀 언제쯤 다시 힘을 확실히 내주나요? 이 궁금증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좀 몰랐다고 코고 빼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현대차의 옛날에는 하이닉스가 현대전자였는데 그 억울해요. 현대에 들어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현대차는 지금 앞에 그러니까 약간 고점은 낮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전순왕 CEO가 와가지고 예전처럼 똑같이 현대차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쪽인데 뭐 특별히 그래서 오버슈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 보는데 그나마 안정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혹시나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성과를 낸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쭉 본 것 중에서 가장 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네.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갭이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60만 원대 중반대는 저항이다 안쪽으로 보시고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아마 지금 이번 달 말 다음 달로 되게 되면은 그동안 2021년도에 투자를
하면서 진행했던 네. 초기에 이제 갖고 있었던 소프트뱅크 있죠, 일본에. 예,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9.9%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엑시트를 하든가 아니면 좀 팔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상장할 때 그 어떤 구체적인 요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소프트뱅크 입장 쪽에서는 일단 지금 뉘앙스는 팔려고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사겠어 하는 쪽이 삼성.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그걸 인수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가치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쵸.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작년 말에 구글에서 살려고 띵동띵동 좀 지분 좀 주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현대차가 nope. 네. 소중한 거는 내가 간직할 그쵸, 거야. 워낙, 네. 보석함에 넣어두고 감직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현대차가 그 가치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IPO를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과 함께 거기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간다. 이것도 그러면 레벨업 될 수 있는 요건들이겠죠. 그때는 주가 한번 팡 칠 겁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혹시나 사서 아니면 또 지금 막 밀릴 때 막 늘리다 보니까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지금 60만 원대 중반 정도쯤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네. 아마 보니까 60만 원대에서 60만 5만 원, 70만 원 이 사이까지 빵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줄여놓고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은 네. 추세가 이렇게 안 갑니다. 일단은. 네.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 지지할 거 하고 그다음에 더 나갈 사람 다 나갔니? 그러면서 그다음에 다음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탄력성을 본다 그러면 반도체만 보던 저희 입장 쪽에서는 좀 답답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눌릴 때 보고 올라올 때 보고 하게 되면 또 좋을 때는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모비스 많이 보시잖아요. 또. 그쵸. 네. 네. 모비스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현대차보다. 현대차보다 나아요. 탄력들이 네. 강하게 붙고 약간 좀 횡보할 때 횡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낫긴 한데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이 한 70만 원대 근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적정한 비중으로 가시는 게 좋지. 네. 그리고 밀리면 또 사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갈 거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하고 있는데 항상 저항대 들어오고 올라온다 그러면 약간 줄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보는 게 미덕인데 빠지면 미더덕 같아요. 좀 화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좋을 때는 또 줄이고 다시 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한 질문들 중에 네. 최근 시장에서 좀 원래는 시장 강자들이었는데 좀 네. 주목을 못 받았던 섹터들 차근차근 지금 좀 주워가는 게 괜찮을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후룩 가시죠. 어찌 보면 지금 근데 말씀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어쨌든 반도체 비중이잖아요. 네. 준비한 키워드들이 지금 조선도 있고요. 조선. 옆으로 가고 있는. 네. 방산은 홀딩. 사실 이제 3월 지나고 나서부터 미국과 이란 지지부진해지면서 또 그랬고. 홀딩. 다 홀딩이에요?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늘릴 거는 또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어, 시점에. 늘리고 싶은데 만약에 현금 조금 여유가 있고 네. 반도체 쪽에서 충분히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늘리셔도 되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쪽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지금 이쪽이 세팅이 안 돼 반도체가 있는데,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네, 그것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홀딩이죠. 아, 우선순위가 있는 네. 거네요, 확실히. 항상 네. 주도주가 먼저입니다. 네, 근데 주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 얘기 나왔던 LG 디펜스 같은 경우도 갭을 이렇게 빵 벌리게 되면은 약간 주춤했다가 바로 돌아서는데 반도체가 주축이다 보니까 이거 갭까지 다 메꿔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건 더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조절하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네.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인 거죠. 어찌 보면 더는 안 빠진다는 말씀이 안심이긴 한데 네. 대표님이 아까 손으로 표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번개치듯이 가는 이유가 네. 저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진짜 사람들이 다 빼서 반도체로 가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게 땡큐 이러면서 와 이렇게 올라와주더니 뭐 약간 물려 있었는데 고마워라고 하게 되면 고마운데 잠깐만 반도체 가야지. 그래서 맞아요. 수익으로 바뀌었으면 일단 반도체로 가야지. 이게 먼저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장의 트렌드고 방향입니다. 뭔가 어제 진짜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원전이었거든요. 원전. 네, 지금 신규 홀딩. 원전 그리고 SMR 얘기도 나왔는데 네. 오전이랑 오후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예. 네, 그래도 홀딩이에요, 그대로. 네,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내에서 나왔던 이벤트 때문에 움직인 거는 약간 뭐 거기다가 움직였다가 그거 있죠 또 두산 에너빌리티 물렸는데 이게 쭉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빡 떴어요. 일단 팔고
반도체. 아, 근데 은봉 파티네요,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한정기술이라고. 원래 설계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아침에 17%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밀어내버려요. 이렇게 강했었는데.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저항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여기 저항이. 네. 거기는 좀 저항인데 조심하지.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그냥 뜨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샀다가 이거 와 하루에 17% 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은 여기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네.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SMR과 오클로 이런 쪽들이 강했던 이유는 이제 그쪽에서도 슬슬 이제 계속 준비하고 인허가 과정들이 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연관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미투자법 쪽에서도 LNG나 원자력 쪽을 계속 또 우리가 그쵸.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돈 갖고 와서 우리가 하겠다 해주겠다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멘텀은 남아있다. 쪽에서 보게 되면서 기다려보시죠. 이런 것들은 아직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 홀딩. 비중을 막 늘릴 거는 역시나 늘리는 거는 여유가 많이 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늘리는 거는 반도체. 네. 와, 네. 기승전 반도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진짜 너무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네. 차라리 혼란스럽지 않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네. 반도체 소부장이요. 아. 이게 코스닥에서도 네. 좀 섹터별로 차별화가 나오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은 갈 때는 막 역시나 20% 이렇게 가버리니까 상한가 막 가버리니까 네. 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네. 어떻게 좀 비중을 나누는 게 좋을지 개별주로 본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네.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게 네.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장비주를 본다. 그러면은 종합 반도체 백화점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MAT. 이거죠. 예. AMAT. 예. 이건데 이거 주가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냥 대단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업체는 물론 프리미엄과 어떤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어떤 프리미엄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오늘은 반도체가 가다가 조금 좀 묵직한데 코스닥도 좀 가야겠다 그러면은 이쪽들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시총 위쪽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쪽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제 원익 좀 IPS 달라요, 정도? 맞아요. 네. 약간 좀 만들어놓고 이제 돌리는 정도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게 움직여야 코스닥이 일단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놓고 네. 이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야 바이오도 좀 심했네 그럼 거기서 후속으로 그러니까 네. 순서도 여기서도 반도체가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것까지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코스닥이 일단 돌아갈 수 있겠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가려면 역시나 이쪽에서도 반도체 키워드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네. 바이오가 더 고생한 지 오래됐잖아요. 2차 전지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간략하게 한마디만 정리해 주시죠. 2차 전지는 네. 지금 최근에 탄산레통 가격이 다시 빠져요. 네, 하향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변화가 들어오고 그래도 수주 얘기 좀 들어오고 네.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최상단은 아니고 네. 확인하고 그다음 움직이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나 지금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키워드 확인하자.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지금 주도주 위주로 비중 늘려가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거 앞서 했던 내용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들 지금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 여쭤봤잖아요. 네네. 뭐 지금 최근에 뭐 FOMC 지나가고 이제 종전 합의하고 이런 이슈들을 다 지나보내고 난다면 네. 그런 나머지 순위 섹터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매력적인 거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한 있을까요? 개만요. 네. 네. 그 중에서 줄을 세운다면. 다 좋은데. 네. 오.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중에서 누가 좋아하네요. 네. 용돈 많이 주는 사람 좋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그러면 누가 용돈을 네. 많이 줄까? 네.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가 아닐까. 최우선은 1번. 네. 네. 그리고 전력 설비. 전력 설비 1번. 네. 그리고 2번은 그다음에 다 비슷하게 주던데 뭐 이런 쪽에서 그다음 조선. 네. 그래요? 조선 방산 이 정도. 예. 원자력을 그 뒤로 빼는 거는 이거는 뭐 수주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이제 그 용광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다 네 개 다 좋습니다. 네, 좋은데 네. 그중에선 우선순위는 전력 설비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전력 설비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지금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된 그렇죠. 이 반도체와 이어지는 그 물줄기로 계속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어쨌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다시 한번 코스피의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금요일장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은 솔직히 뭐 세팅 다 주도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보지 마시고 저 축구 보세요. 축구 볼까요? 예, 축구 보러 운동하러 가시죠. 예, 거기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다음 주까지 큰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뭐 크게 맞습니다. 이제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내려오게 살아날 때 그러면 대응해볼 만한 쪽들이 어딜까? 그래서 소외된 코스닥이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섹터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부장이나 바이오 쪽들이 또 탁 받는다 그러면 그때 한번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시장의 큰 이슈들은 지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벤트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온다는 점 저희가 방송 초반에 짚어드렸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보시죠. 자,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신사임당에서 준비했던 혜택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아미의 귀여운 로고 티셔츠, 이 카라가 딱 있기 때문에 좀 단정하면서도 시원하고 올리면 안 돼, 캐주얼하게 멋있게. 한번 이렇게 올리고 마무리할까요? 또 이런 모습. 골프 한번 괜찮은 것 같나요? 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출근 룩으로도 일상 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카리스마 있게 세워보시고요. 6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10,000원만 플러스 하시면 저희가 책상에 놓을 수 있는 정말 조용하고 안전하고 이 데스크 테리어로도 딱 좋은 예쁜 선풍기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신사임당 이 라이브의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이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하고 전략 준비하는 시간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개장 라이브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와 축구 차트 덮고 축구나 보자라고 채팅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오늘 금요일장도 성투하시고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전도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수혜는 받을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밝힌 대로 앞으로 5년간 뭐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계속 설비 투자를 할 거고 이제 메모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퍼 투입량을 늘려야 된다. 그 말은 계속 장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는 가시화된 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 2, 3년, 길게는 한 4, 5년 동안에 계속 실적이 우상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좋은 주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살짝 회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AI 반도체 산업이 작년부터 태동한 이래로 이게 좀 버블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 2번 정도 있었죠.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때 이제 미국의 어떤 주가가 엄청 버블을 일으켰던 그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주가 흐름을 이제 가만히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 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 5년 텀을 이제 주기로 놓고 본다면 앞에 4년보다는 뒤에 1년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뒤로 갈수록 수혜를 받는 회사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뒤로 갈수록 모두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과거 자료를 찾아보시면 뒤로 갈수록 수혜를 받는 회사는 정말 극소수로 좁혀져요. 지금 우리도 좀 비슷한 걸 경험하고 있죠. 분명히 지금 소부장 회사들 실적 좋고 다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은데 지금 주가 흐름을 이끄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요 3개잖아요. 요즘에 현대차도 약간 탈락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낼 거는 같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주가로 치환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개인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내가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주도주로 몰아주시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일부에서 뭐 지금 반복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력이 충분한데 계속 어떤 매크로에 의해서 눌려졌다가 이게 해소가 되면 일거에 반영하는 이 흐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눌릴 때도 덜 눌리고요. 우리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을 때 보시면 눌릴 때도 덜 눌리고 회복할 때도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드가 내가 너무 많아서 좀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주도주를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8대 공정 대표 기업들 중 주목해서 봐야 할 기업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흐름하고 맥이 다 있기 때문인데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원하는 특성은 그러니까 계속 시시각각 기술이 변하고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대전제는 뭐냐면 점점 더 큰 패키지를 원한다. 왜냐하면 패키지가 커질수록 반도체를 더 많이 실장할 수 있고 요놈이 많이 실장하는 게 작게 만들었을 때 대비해서 비싸지지만 그 비싼 것 훨씬 이상으로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성비는 더 좋아집니다. 크게 만들수록.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고주파 특성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연산을 많이 한다는 건 반도체가 연산을 많이 한다는 건 더 고주파로 연산을 한다는 거고 요거에 대한 트렌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사이즈가 커진다 하고 일맥상통하게 뭐랄까 이 두 개의 특성이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앞으로 점점 더 큰 패키지를 만들고 더 고주파 특성을 내리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의 어떤 플라스틱 기반의 기판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TSMC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이제 TSMC에서 내놓는 반도체 패키지의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한 크기에서 내년에는 여권 크기로 넓어질 거고요. 내후년에는 여권보다 좀 더 커져서 CD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트렌드는 이미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의 플라스틱 기반으로 한 기판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여권 크기나 아니면 CD 크기의 기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살짝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열에 잘 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핫프레스 공정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열과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 그 위에 TC 본딩이라고 해서 HBM 만들 때 많이 봤었던 그런 본딩 기술도 많이 씁니다. 칩을 붙일 때 열과 압력을 더해줘요. 그럼 이렇게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플라스틱이 휘게 되고 낭창낭창해지고 그러면 수율이 다 뒤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휘지 않고 열에도 잘 팽창하지 않는 그런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런 소재가 뭐가 있나요? 보면 유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을 원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고주파 특성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굉장히 겉이 매끈하잖아요. 이 매끈한 거 위에다가 구리배선을 이제 도금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고주파로 갈수록 이 전파라고 하는 거는 구리 중앙으로 흐르지 않고 표면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이 매끈한 유리를 쓸수록 데이터나 아니면 파워가 굉장히 손실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원하는 대면적화 혹은 고주파화 이런 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소재가 유리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유리 기판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는 왜 유리 기판을 원하는 건가요? 일단 국내에 보면은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는 회사가 SKC, 앱솔릭스가 있고요. 자회사 앱솔릭스가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LG이노텍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약간 시차를 좀 두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세 개 회사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요. SKC 앱솔릭스는 지금 최근에 이제 SKC 관점에서 이제 증자를 해서 1조 원 약간 넘게 증자를 했죠. 그래서 증자를 해서 그중에 6천억 원을 앱솔릭스에다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증자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대표이사를 바꿔서 SK 하이닉스에서 또 대표이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또 추가로 또 인력들이 파견된다고 하거든요. 요분들 해가지고 이기투합해서 뭔가 또 올해 중에는 이제 대량 양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사임당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올해 2분기 중에 아마 그 원패스 라인 투자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원패스 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규모 양산 투자 전에 우리의 어떤 생산 기술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 투자가 일어나면 좀 본격적인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엔 좀 대형주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기하고 SKC 이 두 개 회사를 좀 본격적으로 봐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눈을 넓혀서 이제 소부장 회사들까지 유리기판 관련된 소부장 회사들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리기판에 이제 좀 독특하게 들어가는 공정이 TGV 공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구리를 채우는 구리를 도금하는 이런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 이제 관계되는 회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뭐 YMT, KC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검사 장비 회사 중에는 뭐
뭐 HB 테크놀로지, 토모큐브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회사들의 공통점이 다 코스닥 상장사예요. 그래서 조금 요즘 투자 트렌드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유리기판이 생산되고 앞으로 이 저변이 넓혀질수록 수혜를 받을 거는 명확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다가 좀 뭔가 좀 투자의 온기가 좀 중소형주 혹은 코스닥 회사로 좀 퍼져 나갈 것 같다라고 이런 판단이 드시면 그때는 좀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기판 업계들의 현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YMT나 KC텍 관련해서는 신사임당에서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토무큐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무큐브는 기본적으로 검사 장비 회사예요. 우리 유리기판을 생산을 하다 보면 처음에 구멍을 뚫을 때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웻 식각, 그러니까 습식 식각으로 구멍을 뚫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납니다. 근데 유리가 사실 구멍 뚫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잘 깨지기도 하고 중간에 크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토모큐브라고 하는 회사는 그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어떤 빛의 굴절률 차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가진 회사고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하면 유리에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는, 그러니까 작은 어떤 크랙이 생기는 그 과정을 다 시시각각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요즘 이 회사 기술이 뜬다고 해요. 그래서 상장이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좀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좀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술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 업체 중에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거나 투자자들이 주목하면 좋을 섹터와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DSP 소속 회사들, 예를 들면 가온칩스나 세미파이브 이런 회사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많은 테크 회사들과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빅테크들하고는 1대1로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 그 외에 수많은 팹리스 회사들 있잖아요. 그 팹리스 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들의 칩을 디자인을 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삼성전자 소속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소속의 DSP 회사들이 맡아서 일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인데 좀 이 회사들의 주가나 실적을 좀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의 주가가 좀 싸면서도 비싸요. 싸면서도 비싸다라고 하는 게, 싸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싼 거고 비싸다라고 하는 건 실적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PER 기준으로 막 20, 30배 그냥 받거든요. 근데 야, 삼성전자가 7배가 안 되는데 무슨 너가 20, 30배냐라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근데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에이직이라고 하는 업 자체가 원래 해외에서도 굉장히 PER을 높게 받는 산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서 어느 정도 PER이 좀 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들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회사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이 회사들도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